KKMD 854화 미 군사 매체 브레이킹 디펜스 번역. 캄보디아 공격에 JAS-39 그리펜 동원한 태국과 추가 판매 거부한 스웨덴. KF-21 보라매에게 주어진 전략적 기회? 캄보디아와의 국경 분쟁에 자국 전투기 그리펜을 동원한 태국에 대해 스웨덴 정부가 민주주의 및 평화적 무기 사용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최신형 버전 그리펜 EF의 추가 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는 현재 그리펜 CD 11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 그리펜 EF를 도입해 중장기적인 공군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던 태국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태국은 그리펜 EF와 같은 체급이면서 비슷한 가격대의 다목적 전투기를 찾아야 할 필요가 시급해졌는데요. 일단 미국의 F-16B와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정도를 대체 후보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태국에 대한 스웨덴의 그리펜 판매 거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가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 역시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이른바 MRF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력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기종도 태국과 비슷해서 미국의 F-16B와 스웨덴 그리펜 CD, 그리고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 등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밀리터리 블로거 맥스 디펜스가 스웨덴의 그리펜 판매 거부 사건을 언급하면서 필리핀 국내 반군을 대상으로 그리펜이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불안감을 표시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밀리터리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고 KKMD에서도 다룬 적이 있지만 맥스 디펜스가 필리핀 MRF 사업 후보들 중 가장 선호하는 기종이 바로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CD였습니다. 그랬던 맥스 디펜스가 스웨덴 정부의 간섭을 그리펜의 불안 요소로 꼽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가 2025년 7월 29일에 게재한 관련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번 사태가 KF-21 보라매에게 유리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JAS-39 그리펜의 모국인 스웨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분쟁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태국 왕립공군은 사브 그리펜 전투기가 캄보디아 전장에 투입되었다고 확인해줬는데, 이번 사건은 스웨덴 전투기 그리펜이 실전에서 무기를 최초로 발사한 사례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월요일 휴전 발표 이후 현재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태국의 공습은 스웨덴과 사브를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었다. 태국은 CD 버전 11대로 구성된 그리펜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스웨덴 사브와 신형 그리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외무장관은 월요일 미국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태국의 신규 구매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금요일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해무군 갈등이 폭발하면서 양측 간 총격전이 발생했다. 태국은 이번 공습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군사 시설물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따른 자위권을 완벽하게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었다고 프라파스 손차이리 태국 공군 중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브 그리펜은 F-16과 함께 국경 근처 캄보디아 포병대와 인근 지상 목표물에 GBU-12 레이저 유도폭탄을 사용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브 JAS-39 그리펜은 1988년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실전 투입된 것이다. 2011년 리비아에서 펼쳐진 스웨덴의 나토 작전과 나토의 항공 경찰 임무 등 그리펜은 지금까지 정찰이나 그에 유사한 임무에만 사용되었다.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캄보디아와의 분쟁에 그리펜을 동원한 태국의 행동이 스웨덴 사브의 다음 판매에 미치게 될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6월
태국은 최신형 EF 버전의 그리펜 12대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곧 주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웨덴 국회 릭스다게는 스웨덴 행정부에게 최대 12대의 신형 그리펜과 추가적인 방공 시스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해당 수출 계약은 스웨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마리아 말머 스테네르가드 외교부 장관이 산하기관인 군축 및 비확산국과 국가전략물자감독청 ISP를 통해 최종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특히 지난 월요일 브레이킹 디펜스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스테네르가드 장관은 태국의 신규 그리펜 구매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스웨덴 정부가 국경 분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의 수출 통제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군사 장비의 수출 허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평가하는 기관은 국가전략물자감독청 ISP이다. 폴 요슨 스웨덴 국방장관의 대변인 대행은 브레이킹 디펜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제는 외무장관이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그리펜을 캄보디아와의 분쟁에 실전 사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뒤 브레이킹 디펜스에 보낸 후속 성명에서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모든 당사자가 긴장 완화, 대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국 이외에도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헝가리, 체코 공화국이 현재 사브 JAS-39 그리펜을 운용하고 있는 중이며 콜롬비아와 페루도 EF 모델을 검토 중이다. 사브가 배포한 이전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지휘부의 모든 전선에 대한 완벽한 상황인식을 제공하는 사브 LEI 공중 조기경보 시스템도 운용하고 있다. 사브는 1980년대 중반부터 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왔으며 태국은 사브의 가장 중요한 고객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금까지 미국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가 2025년 7월 29일에 게재한 기사 After Thailand's Gripen Combat Mission, Questions of Future Sales 태국의 그리펜 실전 투입 이후 향후 판매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다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태국이 수입하지 못하게 된 4.5세대 전투기 그리펜 EF를 대신할 수 있는 기종이라면 그에 버금가거나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 당연합니다. 크기와 비용, 다목적 기능 등에서도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미국의 F-16B와 대한민국의 KF-11 보라매가 바로 그런 기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기준으로 12대, 즉 1개 비행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를 구매하는 경우 필요한 총 도입비, 토탈 패키지 코스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16B의 경우 13억에서 16억 달러, 한화 1조 8천억에서 2조 2천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KF-11 보라매의 경우 약 9억 달러에서 12억 달러, 한화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당 총 도입비로 계산하자면 F-16B가 1,800억, KF-11이 1,300억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KKMD 849화를 통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삼아 같은 방식으로 그리펜 EF의 대당 총 도입비를 계산해보면 1,500억이 나옵니다. 가격 경쟁력이 높은 순서로 나열하면 KF-11, 그리펜 EF, F-16B라는 뜻입니다. 스웨덴의 그리펜 EF 판매 거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제약 또한 전투기 도입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내정 간섭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스웨덴은 엄격한 수준의 인권과 외교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은 국제무기거래규제 ITAR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군사장비의 사용 제한 조건이 비교적 유연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측면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태국은 이미 카이 T-50TH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이며 한국산 전투기의 기체 성능, 정비성, 가격 대비 성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KF-21 보람에는 기술, 정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비단 태국에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FA-50이 이미 수출되어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라크, 폴란드 같은 나라들 모두에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KF-21 보라매가 지니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현재 KF-21 보라매의 가장 큰 약점은 아직 공대공 전투만 가능한 블락 1만 출시되었다는 부분이며 공대지, 공대함 전투가 가능해지는 블락 2가 등장할 때까지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KF-21 보람의 블락 2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가망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블락 2부터는 무장 통합 및 작전 능력 구현이 핵심 사안이 되기 때문에 가망 인증의 난이도와 범위도 커지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은 독자적인 가망 인증 체계가 있어 이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수출이 가능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독자적인 가망 인증 체계가 없어 전투기 수출국의 국내 가망 인증을 신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KF-21 보람의 블락 2의 경우 2026년 혹은 2027년부터 가망 인증 심의 및 발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및 평화적 무기 사용 원칙에 위배된다며 태국에 그리펜 EF를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한 스웨덴과 KF-21 보라매가 어부지리로 얻게 될 전략적 기회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